자, 안녕하십니까. 유현역학교육원 원장 유현입니다. 오늘은 정묘일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묘일지에 앞서 청간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청간합은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이고 특징이기 때문에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청간합에서 각기합은 천간의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서 6번째 글자와 합을 하는데, 이게 각기합토, 을경합금, 병신합수, 병신합수, 정임합목, 그 다음에 무게합화가 있습니다. 이거를 새로운 오행이 우리가 천간 네자와 지지 네자가 있는데, 그래서 팔자 중에서 그 오행이 천간합을 하게 되면 새로운 오행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각기합토가 되면은 중정지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을경합금이 되면은 이거는 인의 지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병신합수가 되면은 이거는 위험지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임합목이 되면 이거는 인수지합이라고도 하고 음란지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무게합화가 되면 이거는 무정지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오행이 이게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주 분석을 할 때 이 오행을 잘 분석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기합토가 있습니다. 그러면 갑은 갑일간의 기를 합할 때는 갑이 양이기 때문에 목극토가 됩니다. 그러면 제이기 때문에 남자의 입장에서는 부부와 사이가 좋고 그리고 재물운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일간에서 갑을 볼 때는 목극토를 해서 관이 됩니다. 그래서 여자한테는 남자운이 좋고 그리고 명예운이나 간직운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감명할 때 갑일간에서 기를 감명할 때 갑은 양입니다. 그리고 기는 음이기 때문에 갑의 입장에서는 양의 기운이 넘치기 때문에 그 기를 지배하려는 그런 기운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 입장에서 기일간에서 갑하고 합을 할 때는 기가 음이기 때문에 갑이 양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세력이 그 음의 세력이 있으니까 갑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세력을 그 분별을 해서 그 각자 그 사주 팔자의 오행을 새롭게 다시 이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간합에 대한 요 공부가 돼야지만 이 사주를 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천간합에 대해서 많이 숙지하셔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임합목은 있는데, 정임합목은 정일간에서 임을 볼 때는 아까 세룡론을 말씀했듯이 정은 음이잖아요. 근데 음이지만 양으로 보고 활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정임합목은 특별히 이거는 위축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서로 대등한 세력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천간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정묘일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음이라고 합니다. 음은 소극적이고 의존적이지만 정은 병화, 태양화보다는 되게 활동성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는 태양이 왕이지만 이 지상에서는 이 정화가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저기 하늘에 있는 그 형광등이라든지 우리가 쓰는 뭐 촛불, 난로, 뭐 이렇게 따뜻한 뭐 그런 그 전기로 된 거는 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TV 열 뭐 그런 것들도 다 정화로 보기 때문에 활동성이 그 태양화, 병화보다는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이 정화는 그 표현력이 좋고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기 때문에 말 또한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엎질러진 물도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한 그 실수를 하면서 후회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항상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게 주의사항입니다. 그리고 정화는 감정적입니다. 촛불을 켜면 우리가 낭만적이 되고 감성이 풍부하게 되는 것처럼 이 정화일주에 태어난 사람은 되게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이 이제 되다 보니까 너무 그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감정에서 막 나오는 말들을 막 수없이 뱉어냅니다.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를 찌르듯이 콕콕 찌르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하지만은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말을 막 심하게 하는지 막 걷잡을 수 없이 상대방에서는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지만 본인은 화가 많기 때문에 말을 할 때는 그 상황을 모르고 지나갑니다. 나중에 뒤늦은 후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화 일간에서는 감정적으로 되는 거를 좀 조정을 하면서 절제하고 억제하는 그런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화인데 그 지지에 묘가 있습니다. 묘는 2월의 묘 을목입니다. 지지에서는 을목이 됩니다. 하지만 1월의 인목은 우리가 생각할 때 1월의 인목은 호랑이띠고 2월의 묘목은 2월이라서 토끼띠입니다. 근데 호랑이띠하고 토끼띠를 두 개를 비교해서 보면 호랑이띠가 더 강하고 셀 것 같지만 2월에 토끼띠가 더 강하고 진취적이고 체력이 더 강합니다.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화와 묘목은 천간에서는 정화는 도화살입니다. 그리고 지지의 묘목은 또 도화살입니다. 그래서 천간과 지지가 다 도화살이 있기 때문에 정묘일주에 태어나신 분들은 되게 건강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일지에 도화가 있고 그리고 월지에 도화가 있는 일주생들의 여자는 자식을 시집 보낼 때 시집이 잘 간다고 합니다. 시집을 잘 간다고 합니다. 또한 일지에 도화가 있는 사람도 딸이 시집을 잘 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엄마가 도화살이기 때문에 되게 개방적이고 활발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알고 발이 넓기 때문에 혼처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는 딸이 시집을 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추리해서 역학은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일지나 월지에 도화살이 있으면 딸이 시집을 잘 간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묘일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묘일주는 또한 화려한 분위기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본인 자체가 화려하고 외모가 아주 이쁩니다. 날씬하고. 그래서 외모나 의상이나 패션 같은 거를 할 때는 좀 수수하게 평상복을 입는 느낌으로 은은한 색깔 같은 거를 판별을 하셔가지고 옷을 입으면 자기가 본인이 화려함 속에 평범함이 둘이 섞여서 아주 지적으로 보이는 그런 연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학을 분석하기 전에 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관상은 얼굴 유형을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얼굴이 영양질적인 얼굴입니다. 이분들이 올 때는 벌써 얼굴이 둥글둥글하고 살집이 많고 되게 원만하고 사교적이고 어떤 분위기에서도 아주 융화가 잘 되는 그런 얼굴 타입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단점이 뭐냐면은 되게 실증을 잘 느낍니다. 실증을 잘 느끼고 빨리 무슨 일을 할 때 진료하니까는 그런 거를 마음의 수양을 좀 하는
그런 수양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그 각진 얼굴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 근육질 얼굴이라고 합니다. 근육질 체질인데 이분들은 딱 사주 감명을 왔을 때 그 뼈가 울퉁불퉁 튀어나오고 턱이라든지 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울퉁불퉁 튀어나와서 각진 얼굴을 인상을 주기 때문에 되게 인상이 되게 강하게 보입니다. 자기 주장도 강하고 그러니까 진취적이고 아주 적극적이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그 엄청 그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파워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단점이 뭐냐면은 너무 자기 자신이 강하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를 좀 원만하게 하는 그런 요령을 배운다면은 처세술에서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굴 유형 중에 삼각형 얼굴이 있습니다. 이거를 심성 체질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마 머리 쪽이 좀 넓고 턱이 좀 뾰족한 인상을 주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심상 체질이기 때문에 그 마음씨가 되게 선량하고 착합니다. 그리고 소극적이고 얌전하고 되게 부드럽고 이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직업은 연구하는 분야, 그 이공계열이라든지 회계라든지 그 머리 쓰는 분야에서 연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 적성에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 체질, 이 심성 체질은 그 주걱턱 그런 관상도 있습니다. 이 주걱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가 그 세기 때문에 이 뼈가 그 기를 보거든요. 그래서 말려눈이 좋고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거의 뭐 경찰이라든지 조직 폭력배라든지 그 턱이 좀 이렇게 직각으로 이제 돼가지고 좀 날카롭게 보는 군인 경찰 그런 분들 인상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상을 왜 얼굴 관상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성격과 특징 그리고 개성을 잘 살펴서 우리가 그 개운을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 얼굴 관상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웃지 않는다든지 표정이 좀 평소에 그 딱딱하다든지 한다 그러면은 이 얼굴 관상을 배워서 그 웃는 거를 하면 이 관골이 웃으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입꼬리도 올라가고 그러면 그때부터 운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뭐 세운이나 대운이 왔을 때 자기가 좀 처지가 자기가 좀 안 좋아서 좀 이렇게 시무룩하게 그 있는 것보다는 항상 마음은 좀 편안하게 좀 힘들더라도 웃는 그 연습을 한다 그러면 우리네 인생도 똑같이 뭐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지만은 그래도 좀 더 좀 행복하고 밝게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한 그 개운을 하는 그런 목적에서 자기 팔자가 좀 활짝 열리는 운이 이제 온다고 믿으시고 오늘부터 얼굴 관상을 이렇게 공부한 이상 같이 웃고 행복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